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아침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아침인데요. 자, 여러분 출근길 서두르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비 오는 만큼 사고도 많고요. 교통 많이 막히는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준비 빨리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오늘도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료 문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여러분의 의견 반영하도록 하죠. 자, 그럼 먼저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부터 들으시죠.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1644 대리운전 1644 퀵서비스 꼭 배달도 1644 불러보자 대리운전 퀵서비스 1644 불러보자 꼭 배달도 1644 대리운전 퀵서비스 꼭 배달 불러보자 1644 페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안녕하세요. 칠성사이다 모델 임시안입니다. 겨울을 잊은 채 변치 않고 흐르는 강물처럼 늘 변함없이 우리 곁을 지키는 칠성사이다가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칠성사이다.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보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벌써 458만 개. 이치, 왜 찾는 걸까요? 이치는 약이죠. 먹지 않는 잇몸약. 부은 잇몸이 싹 많은 분들이 찾는 이유가 있겠죠. 이치는 아픈 잇몸을 직접 치료합니다. 닦으면서 치료하는 잇몸약. 이치. 부채표 동아약품.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당헌 당규대로 상향식 공천을 해서 경쟁력 있는 후보들을 냈으면 좋았을 텐데.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한 얘기입니다. 김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안 하겠다. 공천 결과는 내가 다 책임진다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지난 3월 23일이었었죠. 김무성 전 대표가 대표 스스로 밝힌 경선을 치른 지역의 비율, 그러니까 상향식 공천 비율은 87.5%에 달합니다. 물론 100%는 아닙니다만 더불어민주당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비율인데요. 자, 이 비율만 놓고 보면 이번 새누리당의 참패의 원인 중 하나로 상향식 공천을 들 수도 있겠지만 이것 말고도 다른 이유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언 속에는 실체적 반성보다는 상대에 대한 비난이 담겨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느낌인데요. 자신이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말처럼 진심으로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국민 여론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뀔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외부에 아주 좋은 인물이 있고 내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못할 것도 없다.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가 차기 당대표와 관련해서 한 얘기입니다. 지금 각 당마다 당권은 높고 난리죠. 그래서 아까 뉴스 브리핑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럴 바엔 당대표로 차라리 공모해서 시험을 치르게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계파 간 갈등만 일으키면 답도 안 나오고 국민들에게 짜증만 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정말 지칠 줄 모르는 스태미나의 소유자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 선거운동 때 힘 다 빠지지 않았는지 선거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 또 이런 투쟁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 스태미나 좀 딴 데 쓰면 좋을 텐데 말입니다. 죽었다 살았다 천당 갔다 지옥 갔다 바빴다. 공천에서 컷오프 됐다 구제됐던 육선의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이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오락가락을 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하는 부분도 고려해야 할 겁니다. 공천 과정이 어땠길래 컷오프 했다가 살려주고 또 누구는 계속 컷오프 상태로 놔뒀는지 도무지 헷갈립니다. 이런 걸 보는 국민들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본인들은 천당과 지옥으로 갔을지 모르지만 이런 걸 보는 국민들은 어리둥절하다 못해서 그 한심함에 한숨까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정치 혐오증을 키운다는 사실, 정치권만 모르는 걸까요? 지금까지 왁자지껄 말말말이었습니다.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작년에 신용 등급이 떨어진 기업 수가 IMF 외환 위기 사태 이후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어제 공개한 신용평가 회사의 2015년도 신용평가 실적을 보면요. 지난해 무보증 회사체의 신용등급이 강등된 기업이 159곳입니다. 예. 이 수치는 1998년 171곳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예. 신용등급 강등 기업 숫자가 2000년대 들어선 좀 줄어들었어요. 2010년에 38곳, 2012년에 61곳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또 이게 2013년도부터는 이제 크게 늘기 시작했거든요. 예. 살펴보면 신용등급이 강등된 기업 중에는 건설사가 가장 많았고요. 또 지난해 업황이 좋지 않았던 정유, 화학, 철강 뿐 아니라 여신 전문 금융회사인 캐피털사들도 있었고요. 예. 반대로 신용등급이 상승한 기업 수는 또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상승한 기업이 2011년에 112곳이었는데 지난해에는 26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역시 1998년 이후 14곳 이후 가장 적은 수치죠. 문제는 앞으로 이 신용등급 하락세가 계속될 것 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신용등급을 보유한 1114개 기업 가운데 신용평가사로부터 1, 2년 안에 등급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 긍정적인 전망을 받은 곳이 30곳이고요. 예. 반대로 이제 부정적인 떨어질 것이다. 이거는 65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경제 상황이 그다지 좋아질 것 같지 않다. 이 얘기를 우회적으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굉장히 나쁠 것이다 이 얘기인데 말이에요. 그죠? 네. 아, 이거 참 걱정입니다. 자, 그리고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있죠? 거기 위원 7명 중에 새로 임명된 4명이 오늘부터 임기를 시작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좀 바뀌는 게 있어요, 이러면? 예, 특징적인 것은 이들이 관료 출신 인사들로서 이제 통화정책 방향이 좀 비둘기파, 통화 완화 선호로 옮겨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달 기준금리가 동결된 데다가 새 금통위원들의 이 적응 기간을 고려할 때 금리 인하 시기가 2분기 말로 늦춰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요. 예. 일단 이 신임 금통위원 4명은 이쪽 금융계 쪽에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고승범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라든지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인데 이 중 한국은행에서 추천한 이일영 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 정부와 가깝다 이런 평가가 있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특정 인사의 성향만으로 이 새로 꾸려질 금통위 방향을 가늠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특히 이주열 총재가 금통위 기자간담회에서
이 통화 정책은 재정 구조 조정과 함께 가야 한다라는 통화 긴축 선호적 발언과 함께 또 기준금리를 내릴 여력도 있고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통화 완화적 선호 발언을 동시하면서 시장은 이제 인하 시기가 당초보다 좀 늦춰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답니다. 예. 전문가들은 이제 이총재가 타이밍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5월 또는 6월에는 기준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상반기 성장률 윤곽이 잡히는 2분기 말 추가 금리 인하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새로 임명된 4명의 금통위원들이 어떤 발언을 할 것인지 시장에서는 잔뜩 기대를 하고 있어요.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자, 시간 관계상 중국이 대규모 돈풀기에 나섰지만 증시가 폭락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돈으로 43조 7천억 원 유동성을 지원했는데 예. 장중에 4 내지 5%까지 빠졌습니다. 아하. 일주일 새 137조 우리 돈으로 예. 이상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하이 종합지수는 3천선이 무너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국 경제가 별로 좋지 않다.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확 뺐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예. 블룸버그는 특히 대표적인 중국의 과잉 생산 업종인 석유, 가스, 석탄 기업이 대금 결제 기간이 계속 늘어나는 거 보니까 기업의 연쇄 부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겁나는 얘기네요. 예.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자,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근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우리 얼마 전에 맥주보이 얘기했었잖아요. 예. 야구장. 예. 그때 우리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 야구장 전체를 업장으로 보면 어떻겠느냐. 예. 그래서 허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국세청의 방침을 드디어 바꿨네요. 예, 그렇습니다. 맥주보이가 살아남게 됐습니다. 이 맥주보이 제한한다는 방침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거셌거든요. 예. 여론이 악화가 되면서 결국에 국세청이 이 맥주보이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예. 맥주보이는 야구장 안에서 이 맥주를 이동 판매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야구장에 있는 이 맥주보이를 단순히 주세법상의 주류 판매로만 보기는 힘든 면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럼요. 예, 이게 뭐냐면 이제 프로야구도 이제 야구장만의 문화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 산업으로서의 발전 가능성도 있고요. 이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에 이제는 스포츠도 문화다. 스포츠도 이제는 산업이다. 이런 태제를 설정하면서 이 스포츠 산업 발전 계획을 발표했었거든요. 예. 이 야구장 맥주보이 제한하는 이런 것보다 이 야구 문화를 더욱 발전시켜가지고 이런 문화 저변을 밑바탕으로 이 스포츠 산업을 부흥시키는 이런 쪽에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이제 맥주 마시면서 치킨 먹으면서 야구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어제도 프로야구에서 7연승과 7연패가 나왔는데 연승과 연패로 운명이 갈린 두 팀이 있죠? 예. 예. 이 공교롭게도 이 같은 날에 두산과 하나가 연승과 연패를 시작했거든요. 예. 근데 어제까지 두산이 7연승이고요. 한화가 7연패입니다. 아이고. 예. 이 두산이 어제 안타 16개 몰아치면서 이 KT를 13대 4로 크게 이겼고요. 이 두산의 선발이 리퍼트 선수였는데 운이 좋았습니다. 5이닝 동안 4실점했거든요. 그렇게 잘 던진 건 아닌데 예. 이 타선이 도와주면서 승리를 거두게 됐고요. 두산 선발 리퍼트 선수가 시즌 4승을 기록하면서 다승 선두로 나섰습니다. 근데 그 한화도 외국인 투수 마이스트리 선수 예. 나갔는데 4이닝을 넘지 못하고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죠? 맞습니다. 이 한화가 롯데에 4대 10으로 패하면서 7연패를 예. 기록했거든요. 이 선발했던 마이스트리 선수가 이 3과 3분의 1이닝 동안 6실점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4이닝을 넘기지 못한 거죠. 이 마이스트리에 이어서 구원 등판한 선수들도 계속 이제 얻어맞았고요. 한화가 이 공격에서 안타 10개를 쳤는데 득점은 4점에 불과합니다. 잔루가 7개였고요. 이런 걸 보면은 한화가 팀 분위기가 가라앉아서 이 타선도 역시 맥 빠진 공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김성근 감독도 많이 답답하겠죠. 어제 김성근 감독으로서는 좀 이례적으로 이 선수와 팬 모두에게 미안하다 이런 이 사과성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예. LG가 NC 6대 3으로 이기고 3위를 기록 중인데 이 삼성은 어제 연장 10회 접전에서 기아를 2대1로 이겼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박태환 선수 말입니다. 예.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체육회 규정을 바꾸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 올림픽에 추천할 수 없게 됐는데 이게 또 이중처벌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모양이에요? 예. 25일에 국가대표 선발전이 열립니다. 수영에서. 예. 박태환 선수가 이 대회에 출전하고요. 이 국가대표 선발전을 계기로 해서 이제 이중처벌 논란이 조금씩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미 박태환 선수가 도핑과 관련해서 이 국제수영연맹으로부터 18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는데 이 대한체육회 규정에 의해서 또 3년 동안 국가대표로 선발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중처벌이다. 이런 논리입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이 박태환 선수가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올림픽 메달에 근접한 기록을 내게 되면 이 이중처벌 논란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 스포츠 공정위원회 홍성표 위원장이 어제 이 YTN과의 인터뷰에서 이 박태환 선수가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좋은 기록을 내기를 바라지만 좋은 기록과 체육회 규정 개정은 별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얘기는 이 특정인을 위해서 법을 바꾸지 않겠다는 원칙 고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축구 얘기인데 예.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전북 현대가 오랜만에 실력을 과시했는데 FC 도쿄의 3대0 완승을 거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전북 현대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 5차전에서 도쿄를 3대0으로 이겼습니다. 이 김보경 선수가 한 골, 도움 1개 기록하면서 승리를 이끌었고요. 이 전북이 3승 2패 이 조선두로 올라섰습니다. 다음 달에 장수 수닝하고 홈 경기가 있는데 이 경기에서 비기기만 해도 16강에 오를 수 있고요. 어제 또 FC 서울도 태국의 브리란 유나이티드하고 경기가 있었는데 2대1로 승리하면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16강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동문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학교를 향해 누아는 페달을 밟는다. 가난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힘차게. 후원이 끝나도 마을 스스로 아이를 돌보게 만드는 월드비전 자립마을 프로젝트. 진정한 후원은 후원이 끝나게 하는 것입니다. 후원 문의 1688-3570 1688-3570 진정한 후원을 생각합니다. 월드비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타렌트 전원주입니다. 봄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황사. 저도 특히 목 관리에 신경 쓰게 되는데요. 황사 마스크도 제대로 알고 써야 한다는 사실 아시죠? 일단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 제품인지가 중요합니다. 외부 포장에 의약외품 황사 마스크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마스크는 자기 얼굴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딱 맞아야 독한 황사를 더 잘 거둘 수 있기 때문인데요. 황사 마스크 필터에 손상이 갈 수 있으니 절대 세탁해서 재사용은 안 된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고요. 상쾌함은 더 가까이, 황사는 저 멀리. 건강한 봄나들이 하세요.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실까요? LG G5가 변신하는 이유 알아? 피아노 플라이 하이파이 플러스 사운드로 생생하게 들으려고, 135도 광각 듀얼 카메라로 사람보다 넓게 보려고, 캠 플러스로 DSLR처럼 찍으려고. 아니, 그냥 즐겁게 놀려고. 스마트폰의 즐거운 변신. LG G5 and Friends. 롯데가 만든 보일러. 정말? 참 좋은 가스 보일러.
써본 사람들이 추천하는 롯데 가스보일러. 롯데 가스보일러. 4월 지금까지의 동탄과 선을 긋다. 무엇보다 우월해지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이기에 더욱 위대한 동탄을 완성하다. 동탄, 그 이상의 동탄을 원한다면 이제 자이를 만나야 할 때. 동탄 신도시의 퍼스트 클래스 동탄 파크자이. 1644-0061 GS건설. 해발 680m를 흐르듯 내 몸에 흐르는 물. 평창에 청정림을 만들듯 내 몸을 만드는 물. 그래서 맑고 깨끗하게 연아와 함께 마셔요. 내 몸이 되는 강원 평창수. 힘들었던 나에게, 마음먹은 나에게, 다시 한번 해보려는 나에게, 포기하지 않는 나에게, 아직 힘을 내고 있는 나에게. 난 오늘 나에게 바카스를 사줬습니다. 나를 아끼자 바카스. 사람들이 이 곡을 경청하자 작곡가가 말했습니다. 그냥 떠들고 노세요. 이 음악은 집중해서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그저 흘려 들으시기 바랍니다. 에릭 사티의 집노패디 1번입니다. 대한항공 파리 주 7회 A380 운항. Korean Air. 잇몸이요. 괜찮다가 피곤하면 또 들뜨고. 그래서 전 인사돌 플러스 시작했어요. 염증에 좋은 생약성분을 더해서 차이가 느껴지는 거죠. 너무 편해졌어요. 홍은희 씨도 잇몸이 좋아졌습니다. 붓고 시리고 피날 때 인사돌 플러스. 인사돌 플러스. 어쩜 이렇게 좋아지죠? 편안해진 잇몸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Goedemelk van gezonde koeien. 건강한 젖소에서 좋은 우유가 나옵니다. 서울우유에서 시작합니다. 체세포 수까지 1등급인 우유. 서울우유 나 100%. 좋은 우유는 건강한 젖소에서 나옵니다. 두 개의 1등급 나 100%를 확인하세요. 엄마, 침대가 좁아. 이사 갈 때 바꾸자. 침대가 불편해. 비싼 건데 참아. 침대 왜 사서 고생하세요? 코웨이 매트리스 맞춤 케어 렌탈하세요. 위생관리와 타퍼 교체는 기본, 6년마다 새 매트리스로 업그레이드. 침대 이제 코웨이가 답이다. 6년 약정 기준이며 업그레이드는 신규 렌탈 계약 시 제공됩니다. 바다가 보이는 집, 집에 대한 로망이 아닐까? 인천대교와 바다 조망을 누리는 남다른 생활, 남다른 가치, 클래스가 다른 프리미엄, 오션 클래스 센토피아 송도. 5월 20일 주택 홍보관 오픈. 조합원 가입 문의 032-723-9600. 아슬란 국토교통부 주관 2015년 올해 안전한 차 최우수자동차 선정. 충돌 안전성, 보행자 안전성, 주행제동 안전성 등 종합 1위 달성. 프리미엄 컴포트 재단 아슬란이 정숙성에 이어 안전성으로 또 한 번 앞서갑니다.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예, 8시 31분 58초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나성숙 캐스터. 네, 오늘 아침 출근길 돌발 상황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입니다. 호법 분기점 부근 1, 2, 3차로에서는 대형 화물차끼리 부딪히는 사고입니다. 처리 작업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하위 한 개 차로만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여파가 계속해서 길어집니다. 4km 구간 정체고요. 이후로도 광교터널에서 반월터널까지 12km 구간 정체입니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도 시흥 부근 1차로와 2차로에서는 화물차 부딪히는 사고입니다. 여파는 2km 구간에서 나타나고요. 이후로도 김포 요금소 부근 역시 화물차 사고입니다. 개항부터 속도가 떨어집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미국 대선의 판도로 결정지의 중요한 승부처로 꼽혔던 뉴욕 경선에서 트럼프와 힐러리가 텃밭에 힘을 보여주면서 예상대로 승리했습니다. 이들이 선두의 지위를 굳건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변수가 있을지 그리고 미국 대선 판도 어떻게 될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뉴욕 현지 연결합니다. 김동석 뉴욕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동석입니다. 예. 자, 이 뉴욕이 힐러리가 두 차례 상원 의원 지낸 곳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뉴욕 뭐 힐러리의 정치적인 근거지, 정치적인 안방 뭐 이런 표현 틀리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또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곳이죠, 뉴욕이. 그죠? 네, 더구나 뉴욕 도시권에 이 비즈니스 기반이 있기 때문에요. 네. 트럼프도 안방, 뉴욕입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지금 뭐 예측으로 얘기했던 것이 중요한 게 득표율이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 뉴욕 예비 경선 이변이 없었습니다. 그 예상했던 대로의 결과인데요. 지난 4월 5일 위스콘신 이제 프라이머리 이후에 꼭 2주간인데요. 13일 동안. 예. 정말 양당의 후보들이 정말 치열하게 뉴욕을 놓고서 선거운동을 했어요. 예. 그 힐러리는 2008년도 이렇게 했으면 오바마 이겼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요. 예. 가장 그 눈에 띄었던 거는 뉴욕 도시 안에 그 버니 샌더스 지지자들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처음 위스콘신 직후에는 한 30% 힐러리와 샌더스 지지율 차이였는데 어제 결과는 15% 차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무섭게 샌더스가 치고 올라왔는데 사실 어제 결과를 놓고 볼 때는 그 뉴욕 프라이머리 방식이 굉장히 폐쇄형입니다. 그러니까 당적을 갖고 있는 사람만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샌더스 지지자들이 대개 당적이 없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그 패인 분석을 하는데요. 여하튼간에 그 득표율에 있어서 힐러리가 한 15% 샌더스를 앞섰고 뭐 트럼프는 예상보다 훨씬 더 큰 차이로다가 2등 존 케이식보다 거의 한 35% 이상 차이로다가 그 1등을 해가지고요. 95명 대의원 중에 트럼프가 90명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가 뉴욕 경선에서 80명 이상이면은 과반수 확보 가능성이 확연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했는데 90명을 확보했기 때문에 트럼프로서는 이제 뭐 크루즈도 갔다. 그리고 과반수나 자신 있다. 어제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샌더스의 주 지지층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주 명확하게 드러났는데요. 사실 뉴욕 도시 안에는 민주당에 있는 민주당 활동을 하는 민주당원들은 그야말로 힐러리 지지자들이 거의 다라 그래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였는데 어제 결과를 놓고 볼 때 뉴욕 도시권 안에서는 힐러리가 다 이겼는데 도시권을 벗어나는 뉴욕의 업스테이트라든지 외곽에는 거의 다 또 샌더스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다수 백인 빈곤층들 그리고 백인 그 경제적 수준이 중하층 되는 민주당에 있는 백인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요. 거기다 플러스 민주당 성향이 있는 이 젊은 층들은 거의 전부 버니 샌더스를 지지했다 그래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뚜렷하게 지지층이 구분이 되는 게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힐러리 같은 경우에는 이 흑인들의 지지가 좀 많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지금 흑인, 히스패닉, 애시안계 이렇게 소수인종들, 이민자 소수인종들은 절대적으로 하는 게 아직까지 힐러리는 소수계들의 정책을 많이 강조했는 거에 비해서 버니 샌더스가 이민 정책이라든지 소수계들을 위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명확하게 밝힌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대도시에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민주당, 공화당 이걸 빼면은 샌더스의 지지층하고 트럼프의 지지층하고 상당히 유사한 성향을 보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트럼프 샌더스는 정치권 바깥에서 바람이 일어나가지고 기존 정치권들을 좀 불신하고 기존 정치권에 대한 희망이 없다라는 이 부정적인 그 분위기가 있는 곳에 유권자들을 힘을 만들어서 치고 나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당 바깥의 정치권 바깥의 지지층이기 때문에 좀 겹친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자, 근데요, 공화당 같은 경우에 뭐 트럼프를 어떻게든 저지하겠다 뭐 이러는데 이젠 좀 시간이 늦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어제 뉴욕 경선 결과 놓고서 공화당 비상이 걸렸습니다. 들리는 말로다간 이번 주말에 플로리다에 공화당 수뇌부들하고 또 그 클리블랜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모여가지고 대책회의를 2박 3일 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분명한 거는 공화당의
그 지도부가 논의를 해가지고 전당대회에서 어떻게 후보를 바꿀 수 있는 룰을 만들 가능성은 있지만은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공화당 지도부하고 어쨌든 1등을 하기 때문에 공화당적을 갖고 있는 시민들의 민심하고서 이거를 무시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공화당은 분란이 나고 깨진다. 이런 그 갈등, 이런 그 상황에서 지금 공화당이 아주 고민이 굉장히 깊어만 간다. 훨씬 더 지금 고민이 많아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거죠. 쉽게 얘기한다면. 사실 2등인 크루즈가 좀 괜찮은 후보라 그러면은 대타로 내세워서 트럼프는 안 된다라는 이런 초점을 가지고 그 캠페인을 하면 되는데 역시 트럼프하고 또 다른 내용의 공화당 중심에서 공화당 유권자들이 좀 좋아하지 않고 거부하는 후보이기 때문에요. 지금 별다른 아주 대안이 없다. 이게 고민이죠. 예. 트럼프가 좀 바뀌고 있어요? 예? 지금요. 지금 뉴욕의 트럼프 캠페인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절대로 거부 반응이 나는 발언을 안 한다. 그리고 굉장히 조용히 했습니다. 사실 다른 지역에서는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안 가렸는데 트럼프가 뉴욕에서만은 아주 리저너블한 발언들을 내놓으면서 그리고 또 캠페인 캠프를 60% 이상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서 볼 때는 공화당 내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기는 사람 선두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생겨서 그런 의견을 따르는 사람들하고 또 뭔가 트럼프로선 도저히 안 된다. 민주당 대각관 가능성 없다. 이렇게 가지고 트럼프 반대하는 이 의견이 지금 갈려서 되게 충돌을 하고 있다. 충돌 시작됐다. 뉴스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같이 멀리 있는 사람이 볼 때는 힐러리하고 트럼프가 이렇게 맞붙게 되면은요. 아무래도 상식적인 그리고 이 공식적인 경력이 많은 힐러리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지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런 게 다수 의견입니다. 테드 크루즈 쪽에서 캠페인에서 아버지인가 하는 사람이 오늘 특별히 미디어에 나와가지고 발언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후보가 되면은 트럼프는 힐러리의 드림 카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힐러리가 원하는 건 트럼프가 후보가 되는 거다. 그렇죠. 절대 안 된다. 제가 생각해도 이런 그럴 것 발언이 같아요. 나오는 이게 다수 의견이라고 봐도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지금까지 뉴욕 시민참여센터의 김동석 상임이사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경제 현안을 짚어보는 순서죠. 오늘도 고려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이필상 교수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자, 선거 끝나고 제가 교수님 처음 뵙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 사이에 많은 게 변했습니다. 예, 국회에도 이제 여소야대, 20대 국회는 여소야대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양적 완화다 여러 가지 경제 정책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도 좀 변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선거에서 나타난 경제에 대한 민심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번 총선이 내면적으로 경제 실패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경제는 쓰러지고 민생은 파탄이다. 그런데 정치는 뭐 하는 거냐 이런 분노가 상당히 컸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선거 결과가 여소 야다가 되고 제3당에 출연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이번 선거가 정책 선거가 되어야 했거든요. 근데 정책 선거는 완전 실정 상태이고 사상 최악의 정치 싸움판이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안타까웠던 것은 여야 선거 대책위원장이 모두
최고 경제 전문가였거든요. 새누리당은 강봉균 위원장이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김정인 위원장이었었는데 이분들이 정책 대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신공격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뭐 몽롱하다. 예, 뭐 정치 선동꾼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정책 대결이 이제 물거품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좀 특이한 현상이 있는데 과거에는 선거가 이렇게 정치 싸움판이 되면은 국민들이 투표장에 안 갔거든요. 투표율이 낮았는데 근데 이번에는 선거판이 하도 엉망이니까 이러다가 나라 정말 큰일 난다. 그래서 이제 유권자들이 오히려 투표장을 많이 찾았습니다. 투표율이 58%나 됐는데 특히 실업 문제로 고통이 큰 20, 30대가 이제 대거 투표장으로 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경제 큰일 났다. 살려야 되겠다 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경제 심판을 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20, 30대 많이 갔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제가 어제도 그 뭐 석간신문에 컬럼을 썼는데 제 강의 듣는 학생들이 이번에 제가 실감원고를 하는데 합하면 450명 되거든요. 근데 그 450명 중에 실제로 사전 투표 그리고 선거 당일 투표한 학생들이 이렇게 합하면 70%까지 안 되더라고요. 엄청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우리 과 학생들이 뭐 전체를 대표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하지만 상당히 진짜 투표율이 높았다 이런 생각은 확실한 것 같은데 어쨌든 젊은 층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부의 정책 기조가 진짜 바뀔 거라고 보십니까? 예, 뭐 그 말 그대로라면 이제 바뀌어야 되겠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야당 측은 그 반성이나 사과가 없다. 그러니까 기존의 정책 기조 그대로 지키고 오히려 국회만 또 탓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이제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지금 경제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민심이 정말 이제 안 되겠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아마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도 이 기존의 경제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아마 민의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상당한 수준으로 정책 기조가 바뀔 거다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바뀔 것이다. 근데 이런 차원에서 좀 과감하게 그 정책 기조를 바꾼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좀 국면 전환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청와대나 내각의 인적 쇄신 같은 게 경제 분야에 그래서 정말 경제 정책 바꾼다. 새롭게 정책 편다. 국민들 희망 가지라. 이런 어떤 좀 모습이 나타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한쪽은 이번 선거 보면은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문제는 경제다. 그런데 국민의당은 문제는 정치다. 지금 이러고 나왔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전국이 이 정치하고 경제가 이게 서로 관련이 있다는 얘기인데 전국이 불안해지고 그게 심화되면 경제는 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선거 끝난 지 일주일도 안 됐거든요. 근데 벌써 싸움 본능이 다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근데 힘들이 좋아요, 진짜. 그래요. 선거 끝나지 얼마 됐다고. 선거도 힘 다 빠졌을 텐데 또 싸우고 있는 거 보면 아유. 뭐 새누리당은 비대위원장 누가 할 거냐 그것도 정하지 못하고 친박 비박이 싸우고 있고요. 더민주당은 당 주도권을 놓고 김정인이냐 문재인이냐 물밑에서 사등 결단하는 태세거든요. 여기 이제 국민의당은 뭐 대통령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겠다 해서 벌써부터 뭐 김치국물 마시는 거 아니냐 그런 어떤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이 정치인들 보면은 이 안중에는 민생 벌써 다 떠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다음 어느 계파가 당 주도권을 잡고 누가 대선 후보가 되느냐 그거에 너무 지금 몰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이러다가 경제 방향 감각 잃습니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정치인들 지금 각성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게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얘기했던 그 노동개혁 문제예요. 노동법. 그러죠? 서비스 발전 기본법인가요? 그 문제. 뭐 이런 경제 법안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이게 빨리 논의를 하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쳐서 통과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더 지연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노동법이나 서비스법 야당이 반대해 왔거든요. 야당법은 쉬운 해고를 보장한다. 서비스법은 의료 공공성을 훼손한다 등등 그런 어떤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요소 야대가 되니까 야당의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통과가 더 불투명하고요. 더 나아가서 방금 말씀
말씀드린 대로 전국이 지금 집안 싸움 때문에 각 당이 아주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법안 논의 제대로 하겠느냐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국회 선진화법 이것이 발목을 지금 계속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발동되면 속수무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빨리 통과될 거라는 기대는 지금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통과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어떻든 통과해야죠. 무슨 얘기냐면 잘못된 게 있으면은 논의를 해서 고쳐야죠. 그걸 보완해야죠. 예. 그리고 고쳐나. 뭐 뺄 건 빼더라도. 그럼요. 예, 이걸 그냥 보류하고 미루고 안 하면 이거는 직무유기죠. 근데요, 강봉균 위원장이 그 선거 때 양적 완화 얘기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그게 결국은 이제 선거 때 끝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입장 밝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이제 물 건너가는 모양이죠? 예, 물 건너간다가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보면 최경환 경제팀이 사실 양적 완화 정책을 폈거든요. 아, 그런 거예요? 돈을 많이 풀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상 실패했거든요. 근데 우리 경제 보면은 돈이 없어서 살아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돈이 흐를 데가 없다는 겁니다. 투자할 곳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또 돈 많이 풀겠다. 이거는 뭐 정말 실패를 또 다시 반복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국민들의 여망은 정책 기조 바꿔라. 새로운 정책 펴서 경제 살려라. 이건데 이거 또 돈 풀겠다. 이렇게 나올 경우에 국민들이 받아들이겠느냐. 경제가 살아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물 건너간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돈 풀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구조 조정, 구조 개혁, 기업 구조 조정이요.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아주 특이한 현상인데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어제 유일호 장관이 경제정책 기조를 산업개혁으로 바꾸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동안 돈 풀어서 소비를 늘리겠다, 계속 경제 살리겠다 이런 입장이었었는데 그게 아니다. 이제는 산업구조를 바꿔서 경제 살리겠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바꾼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 사실 무너지고 있거든요. 조선이나 해운이나 철강, 유화건설이 모두 지금 아주 부실한 상태로 가고 있는데 이대로 가던 경제는 좀 쓰러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존 산업을 과감하게 바꾸겠다. 그리고 동시에 사물인터넷이나 인공지능이나 바이오, 전기자동차 같은 미래 산업에 투자를 많이 하겠다. 이런 어떤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방향으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 방향입니다. 근데 과연 그걸 관철시킬 수 있겠느냐 이런 데서 좀 의문이 있긴 있는데 지금 이것이 그 벼랑간 나온 대책이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그 의문 가는 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지금 선거에서 엄청난 심판을 받았다 해가지고 임기응변으로 내놓은 대책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정부가 안 되겠다 해서 칼질을 마음대로 하면 이제 큰일 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친다면은 우리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산업 지도를 다시 그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 공론화를 하라는 겁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으라는 겁니다. 국민이 다 함께 그렇다면은 구조조정하자. 그리고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자 해서 다 같이 일으키는 어떤 그런 절차가 돼야 되는데 선거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났다고 해서 벼랑간 정책 기조 바꾸겠다, 칼질하겠다 이런 어떤 상황이라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좀 중장기적인 입장에서 차분하게 산업 지도를 다시 그리고 좀 차분차분하게 추진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방법의 문제가 뭐냐면은 그 채권 은행이 주도를 하게 돼 있거든요. 은행들이 이제 대출 끊고 이제 법정 관리 신청하고 등등인데 지금 은행들과 기업들은 서로 어떻게든지 부실을 덮으려는 그런 어떤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결국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은 정부가 공권력 가지고 함부로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어떤 개혁안을 내놓고 국민의 이제 동의를 얻어서 추진하는 그런 어떤 절차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교수님이 보실 때 유일호 장관 유일호 경제팀 출범한 지 이제 오늘로 딱 100일인데 어떻게 잘하고 그러면 있다고 평가하세요. 근데 지금 좀 부정적인 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난 100일 동안에 한 것이 없습니다. 시간만 낭비했습니다. 예. 사실 최경환 경제팀을 이제 교체하면서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 최경환 경제팀이 돈 푸는데 실패했다. 그러면서 이제 가계부채 만들어나고 기업 부실이 더 확대됐다. 그렇다면 구조개혁을 하겠다. 이렇게 천명을 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시간만 보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기에 대한 어떤
인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또 소신이 없는 것이 아니냐, 너무 정치권 눈치 보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어떤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든 간에 어제 이제 경제 정책 방향을 이제 산업개혁으로 바꾼 이상 정말 자기 직을 걸어야 됩니다. 이거는 이번 선거의 결과는 국민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경제 이러면 정말 큰일 난다. 그런 어떤 이제 심판이기 때문에 경제 최고 정책 책임자로서 유일호 장관은 그래, 내 직을 걸고 결국은 산업 구조 개혁하겠다. 더군다나 야당도 뭐 얘기는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경제로 봐서는 산업 구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 앞으로 살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특히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이 실업자가 많이 발생하니까요. 그렇다고 친다면은 노동계획도에서 뭐 근로시간을 좀 줄이자, 임금 피크제하자, 일자리 나누기 하자, 다 같이 이제 고통을 좀 분담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이제 구조개혁을 하는 그런 어떤 이제 지혜가 필요하겠죠. 교수님 말씀대로 보자면 그렇다면 노동법에 대해서 야당이 반대를 하면 안 되겠네요. 노동개혁. 그것도 굉장히 생산적인 어떤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임금 무조건 뭐 내리면 안 된다, 무조건 구조조정만 하면 안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경제 살려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는 노동계도 양극화를 해소하면서 다 같이 이제 고통을 분담하고 같이 일으키는 그런 어떤 노동 시장을 만들자,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가 뭐 좋다, 경기가 호황이다라는 얘기가 들어본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게 거의 뭐 습관적 경제 불황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든데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이필상 교수님과 함께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지금 창밖엔 아직도 비가 좀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후부터는 개인다고 합니다. 어쨌든 오후부터 개인다고 하니까 여러분 오후에는 좀 봄을 느끼실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따뜻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유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